모든 사람이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이 코너를 통해 저자들의 책 속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공은 소위 3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공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 3단계 공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과거 부정적인 나를 지우고 잠재의식을 제대로 세팅해서 결국 행동이 변한다. 이렇게 3단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저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바꿔줬던 명저들 속 이 3단계를 낱낱이 파헤쳐서 매주 월화수의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매일 바쁘고 시간 없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없으셔도 뭔가 바꾸고 싶으시다면, 변하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짐킥의 마지막 몰입에 담긴 내용 속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킥은 브레인 코치이자 성공 카운셀러인데요. 짐킥의 성공 공식은 이렇습니다. 한계를 깨고 몰입해야 할 마지막 그것을 찾아서 배우고 행동한다. 역시나 오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 대잔치잖아요. 화이팅! 열심히 해야 한다. 끝까지 해라. 이런 느낌 저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오늘도 이걸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마인드에 걸려있던 한계는 사실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닫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말 사활을 걸고 싶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배워보고 일단 해본다. 그러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이 공식이 완벽하게 적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총 3단계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계는 사실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제가 낱낱이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동기부여, 3부에서는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조금 더 편한 거, 복잡한 생각 같은 걸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은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이런 한계를 탑재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저의 아주 오래전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이곳저곳에 다 글씨를 막 썼거든요. 공책, 필통, 책받침을 비롯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곳이면 다 썼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걸 쓰는 건 아니고 제 이름이나 몇 학년 몇 반 이런 걸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제 이름 옆에다가 천재를 붙여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학년 몇 반 하와이 대저택 천재 이렇게 여기저기 막 쓴 거죠. 삐뚤한 글씨로 말이죠. 그땐 제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 잘하니까 천재다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시던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저한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들, 네가 무슨 천재냐? 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은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이름 옆에 천재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작은 아이였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천재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남들보다 어렸을 때 일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느낌이 어땠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말고 다른 어떤 친구가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진 채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방금 저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히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계속 뭔가를 배우죠. 남들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실패를 딱히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사실은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려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이나 사회가 정한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제한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 꿈이 아득해진 겁니다. 그렇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자원들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궁극적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 모두 다 무제한이다. 그런데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규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저자 짐 킥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짐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브레인 코치지만 어린 시절 뇌를 크게 다친 후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자랐다고 해요.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일어나서 교과서를 한 페이지씩 읽어보라고 시키시잖아요. 미국도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 짐은 그 시간이 되면 이름을 불리지 않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름이 불릴 때면 말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못 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은 난생 처음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학교에 왜 다니니?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건 뭐지? 짐에게 이 질문을 한 그 어른은 짐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한 뒤 짐을 서재로 데려가서 각종 자기계발서를 읽게 해주었다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장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책 속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였던 짐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삐뚤삐뚤 적어놓은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책들을 읽어보겠다는 그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잠까지 설쳐가며 무리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몸이 상해서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거기서 머그컵에 적혀있던 아인슈타인의 말 한마디를 발견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때부터 짐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짐은 그동안 자신이 배워온 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움에 대한 일련의 방법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내 뇌를 나한테 딱 맞게 제대로 작동시킬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매달렸다고 해요. 멍청이로 불렸던 한 아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꿨더니 진짜 그야말로 천재가 된 거죠.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했다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저자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독파해 나가며 직접 책을 또 써내는, 그리고 본인이 진짜 바라던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자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자칭 멍청했던 그 시절에 저자가 유일하게 푹 빠져있던 만화가 있었어요. 히어로물인 엑스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만화로 책 읽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오늘날 짐킥의 책에도 히어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훗날 짐이 세계 정상급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 코치가 되면서 이 엑스맨 팀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정말 본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일이 실제로 현실화된 건데요. 저자는 인생 최고의 날들을 보냈다며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마치 뇌에 박힌 가시처럼 사라지지 않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세세히 생생하게 상상해보자. 시각화하고 느끼고 믿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 우리 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자는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타이밍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드, 동기부여, 실행 방법에 대한 가짜 한계를 싹 제거하신다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뭐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그건 마인드셋, 동기부여, 실행 방법 이 세 가지 단계 중 하나 이상의 셀프로 한계가 걸려버리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인드셋 한계를 뿌리채 뽑아보기로 했잖아요. 낡은 마인드셋을 완전히 리셋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신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언젠가 발표를 잘했다면 나는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못했으면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거나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한적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한적 신념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는 늘 거짓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거짓말을 듣는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자가 말하는 7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거짓말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천재는 따로 있다. 이렇게 7가지예요. 저자는 이 7가지 거짓말들에 대해 전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천재는 따로 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반박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건 진짜 같잖아요. 천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보통인 거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는 천재거나 아니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뭐가 잘 안 되면 아니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이렇게 퉁치면 그냥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이 타고났다, 천재는 따로 있다 류의 거짓말은 삶에 무게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버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피처라는 겁니다. 세상을 감당하기 쉽게 더 편하게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고 원래 품었던 위대한 꿈과는 점점 더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천재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저자는 아니다. 당신은 천재가 맞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저자는 천재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IQ가 몇 이상은 천재다 이런 단순에 빠진 분류로 천재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만 천재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천재의 기질에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기질 중 최소한 1가지 기질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기질을 다 지니고 있는 완벽한 천재도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일종의 일반적인 천재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발전기형 천재 유형인데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유독 돋보이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오, 이 사람 기발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불꽃형 천재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혼자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천재성이 분명해지는 분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소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세 번째는 템포형 천재 유형이에요. 뭔가 조용히 하나 더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눈에 띄고 돋보이고 그런 유형은 아닌데 지금 역경이 있어도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을 진짜 알뜰살뜰 잘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바로 템포형 천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철형 천재 유형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데 뛰어난 분들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리스크를 볼 줄 알고 정보를 잘 확보해서 대다수가 놓친 정보로 자신들만의 비전을 세우는 유형이죠. 여러분은 어떤 천재이신가요? 분명 나다 싶은 구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천재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 찾아가세요. 나는 천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제한된 신념, 이 가짜 신념을 부디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제한적 신념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혹은 그걸 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제대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비행이 과학적으로 불가하다는 대중들의 인식도 결국 라이트 형제를 꺾지 못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그 일을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꼭 몰입할 것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몰입해야 할 이유도 꼭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만 사람이 죽기 직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후회라는 감정을 피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죽기 전에 살면서 진짜 한 번은 사활을 걸고 몰입하고 싶은 그것을 찾는 방법은 이어지는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